여러분도 아마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특히 저희가 그동안 여러 사례를 보여드렸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겁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세상이라는 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개나 고양이 같은 평범한 동물을 선호하고 귀여운 기니피그 같은 동물을 좋아하시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싶어 합니다. 조금 더 특이하거나 이국적이거나 심지어 기묘한 동물을 키우려고 하죠. 그리고 만약 이전 영상에서 소개했던 목록이 이미 충분히 별난 동물과 주인들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이번에는 여러분을 정말 놀라게 할 또 다른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이에나를 키우는 사람부터 악어를 씻기는 어린아이 이야기까지 말이죠.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내용은 가장 위험한 반려동물입니다. 19위, 하이에나. 하이에나는 이미 한 번 언급했던 반려동물입니다. 다만 그때는 특정 사례 하나만 이야기했었죠. 이번에는 좀 더 일반적인 관점에서 과연 하이에나가 실제로 좋은 반려동물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이 아프리카 출신 생물을 키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결과는 대부분 반반이죠. 하이에나 사육 전문가라는 제가 유튜브에서 절대 말할 일 없을 줄 알았던 직업을 가진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잠재적 주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훈련할 때 인내심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인내심이 많다니 솔직히 좀 믿기 어렵죠. 또 하나 기억하셔야 할 점은 아무리 어릴 때 입양하더라도 하이에나는 가축화된 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말 그대로 야생동물입니다. 그러니 다른 야생동물처럼 존중하며 다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황이 순식간에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먹이입니다. 하이에나는 아프리카 자연환경에서 사냥하며 먹는 데 익숙한 동물이지 여러분 집 아파트나 길모퉁이 햄버거 가게 음식에 익숙한 동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적절한 식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물이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하이에나를 뉴욕의 50제곱미터 아파트 같은 작은 공간에 가둬두려고 한다면 그건 절대 좋은 결과로 끝나지 않습니다. 최소한 뛰어다닐 수 있는 마당이나 야외 공간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그냥 개를 입양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18위, 어린아이와 악어. 조금 뒤에도 악어 이야기가 하나 더 나오는데요. 일단 이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건 듣자마자 분명 안 좋은 결말이 날 것 같다고 느끼실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악어나 엘리게이터 같은 동물이 꽤 인기 있는 반려동물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런 동물을 귀엽고 이국적인 존재라고 여겼죠. 그러다 몸집이 너무 커져서 감당할 수 없게 되면 결국 풀어져 버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또 다른 악어 이야기가 등장하는 나라, 인도네시아에서는 악어에 대한 시선이 훨씬 덜 엄격합니다. 심지어 한 어린아이가 길이 1.4m짜리 악어와 함께 놀아도 다치지 않는 일이 있을 정도입니다. 참고로 가족이 처음부터 그 크기의 악어를 산 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새끼일 때 데려왔죠. 악어는 성장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동물이라 금세 아이보다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는 놀이 시간에 잘 어울려준다고 합니다. 최소한 지금까지는 말이죠. 게다가 그 아이는 악어와 노는 걸 무서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가까이 가고 만지고 함께 상호작용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그런 모습을 무척 좋아했고 장차 그 아이가 동물원 사육사가 되길 바란다고 합니다. 17위, 퓨마. 집에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 장소에서 대형 고양이과 동물이 발견되는 이야기 듣고 싶으시다면 그런 이야기 몇 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퓨마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퓨마는 성숙한 매력의 여성을 뜻하는 농담이 아니라 진짜 동물 퓨마입니다. 상상은 잠깐 멈춰주세요. 2016년 러시아 펜자라는 도시에서 알렉산더 디미트리에프와 그의 아내 마리아는 메시라는 이름의 어린 퓨마를 입양해서 키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도 작은 원룸 아파트에서 말이죠. 솔직히 말해서 이건 전혀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큰 동물을 좁은 공간에서 키우는 건 거의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개만 해도 그런데 퓨마는 말할 것도 없죠. 문제가 생기는 걸 막기 위해 부부는 퓨마에게 일정표를 만들어줬습니다. 제대로 돌보고 집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대형 고양이과 동물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니까요. 메시는 하루 2번 식사를 하는데 식단은 칠면조 고기, 소고기, 그리고 약간의 닭가슴살에 뼈까지 포함된 구성입니다. 그리고 이 퓨마는 SNS에서도 유명해졌습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늘어나고 유튜브 조회수도 금세 200만을 넘으면서 지역 유명 동물이 됐습니다. 요즘 반려동물 주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기 동물을 SNS 스타로 만들려는 열정이죠. 아마 그들 생각엔 반려동물이 그 역할 말고는 쓸모가 없다고 느끼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16위, 멧돼지. 누군가가 돼지를 키운다고 들으면 그렇게 이상하게 느껴지진 않죠. 그런데 몸무게 45kg짜리 멧돼지를 입양했다고 하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실제로 한 부부가 그런 동물을 입양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내용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부부는 숲속에서 혼자 남겨져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거의 죽어가던 멧돼지를 발견했습니다. 상태가 너무 위급했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 없었고 결국 구조해서 돌보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 이야기는 말 그대로 역사라고 할 수 있죠. 놀라운 점은 야생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멧돼지가 사람 손에서 자라면서 개와 비슷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주인이 시키면 계단에 앉기도 합니다. 정말 놀라운 세상이죠. 15위 반려악어. 인도네시아의 한 뒷마당 작은 무릉덩이에는 코잭이라는 악어가 살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이야기는 동물보호당국이 출동해서 아무도 다치지 않게 악어를 데려가는 결말로 끝나기 마련이죠. 아주 흔한 전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닙니다. 이 악어는 일부러 거기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코잭은 에르윈이라는 사람이 이끄는 가족의 반려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악어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집에서 키우는 악어 그 자체입니다. 코잭은 하루 종일 뒷마당 작은 수로 같은 물길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가족의 빨래는 바로 옆에서 말리고 있고 에르윈의 새 아이는 악어 우리 옆 타일 바닥에서 자유롭게 공놀이를 합니다. 겉으로 보면 완벽한 사고 예고편처럼 보이죠. 악어는 순식간에 덮쳐 사냥하는 포식자니까요. 가까운 먹잇감이 보이면 본능적으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코잭은 이 가족과 20년 넘게 함께 살면서 단 한 번도 사람을 다치게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고양이 한 마리를 죽인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 속에서는 그 고양이가 먼저 문제를 일으켰다고 하네요. 악어를 반려동물로 키우고 싶어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그런 동물을 통제할 수 있느냐는 거죠. 에르윈의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솔직히 꽤 인상적인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비극으로 끝나지 않은 악어 이야기 2개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박수 받을만 하죠. 14위 코알라. 겉모습에 속지 마세요. 코알라는 호주나무 위에 매달려 있는 작은 곰 인형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꽤 위험한 동물입니다. 특히 이 동물은 독성이 있는 유칼립투스 잎을 먹고 삽니다. 말 그대로 독을 먹는 셈이죠. 이런 식습관은 포식자를 쫓아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꽤 과감한 생존 전략입니다. 그래도 워낙 귀엽게 생겼기 때문에 사람들은 쉽게 용서해버리죠. 예전에 헨리라는 코알라가 있었는데 어미와 떨어진 뒤 위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때 11살 소녀가 헨리를 발견하고 돌봐주었고 다시 야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헨리는 또다시 위험에 처했고 소녀는 다시 한번 그를 구해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된 뒤에야 헨리는 결국 완전히 야생으로 돌아가 자유로운 코알라로 살 수 있게 됐습니다. 13위 나무늘보. 솔직히 말해서 나무늘보는 느리고 게으르고 하루 종일 나무 위에 매달려 있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게 놔두죠. 많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될 수 없는 삶의 방식이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나무늘보를 질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가족에게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 정말 원해서 나무늘보를 입양했습니다. 지니와 테리 케이닉 부부는 엔조라는 이름의 나무늘보를 키우는 자랑스러운 주인입니다. 이 나무늘보는 사육 상태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부부는 오래전부터 나무늘보를 키우고 싶어 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원했는지는 솔직히 아무도 잘 모릅니다. 다만 확실한 건 반려동물 취향이 꽤 독특하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나무늘보를 집에 들이기 위해 이 부부가 엄청난 노력을 해야 했다는 겁니다. 동물이 자연 서식지와 비슷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집 환경을 완전히 맞춰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부부는 단 한 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나무늘보가 왜 위험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소에는 느긋하지만 진지해지는 순간이 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12위 개늑대. 왜 이 동물이 위험하다고 여겨지는지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개늑대라고 불리는 이 동물은 말 그대로 늑대 혈통을 가진 개입니다. 즉 야생 늑대와 가축화된 개종이 교배된 존재죠. 이런 혈통 덕분에 집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놀라울 만큼 훌륭한 보호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늑대 특유의 본능적인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집이나 가족에게 접근하면 공격하거나 쫓아내려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늑대는 키우기 까다로운 반려동물로 여겨집니다. 단순히 성격 때문만은 아닙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동물은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돼서 노르웨이 같은 나라에서는 아예 사육이 불법입니다.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늑대를 키우는 사람들은 존재합니다. 11위 불곰.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들으시면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실 겁니다. 한번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지금은 겨울이고 여러분은 최대한 빨리 몸을 따뜻하게 하고 싶습니다. 보통이라면 따뜻한 옷을 입고 담요를 덮고 난로를 켜고 따뜻한 음료를 마시고 침대에 들어가겠죠. 그런데 스베틀라나와 유리 판텔렌코 부부의 선택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들이 몸을 데우는 방법은 무려 몸무게 300kg짜리 불곰과 껴안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몇 초 만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동물에게 몸을 붙이는 게 최고의 난방 방법이라니요. 참고로 이 곰은 작은 곰이 아닙니다. 키가 2m가 넘습니다. 그런데도 부부에게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곰은 굉장히 온순하고 장난기 많기 때문입니다. 상상 속 귀여운 반려동물처럼 행동한다는 거죠. 이 곰은 사람을 좋아하고 사회성도 뛰어나서 생각과 달리 공격적인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람을 문 적도 없다고 하네요.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기뻐해야 할까요?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곰을 입양해볼까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치타. 이 목록에 대형 고양이과 동물이 더 나온다면 사자나 호랑이 이야기일 거라고 예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믿기 어렵겠지만 치타 역시 이국적인 반려동물 시장에서 꽤 인기 있는 동물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어린아이와 아주 가까이 지내는 치타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밀란과 그의 여동생 카일라입니다. 이 남매는 정말 독특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데요. 바로 치타 2마리입니다. 이 남매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집에서 이 치타들과 함께 자라면서 특별한 유대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아이들은 장난감을 치타들과 기꺼이 나눠 쓰고 와쿠와 스카일라라는 이름의 두 치타와 함께 노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 미니버스를 타고 함께 드라이브를 나가는 일도 드물지 않다고 합니다. 물론 이 치타들이 우연히 집에 들어온 건 아닙니다. 남매 가족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웨스턴 케이프주에 있는 가든루트 게임 로지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한 치타가 새끼 4마리를 낳았고 부모는 그중 2마리를 입양해 키우게 된 것입니다. 공정하게 말하자면 가족은 치타들을 평생 집에서 키울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언젠가 야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 사냥하는 법까지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치타들은 아이들과 가족의 반려동물로 지내고 있습니다. 9위. 호랑이. 이건 사실 예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호랑이는 이국적인 반려동물 가운데서도 특히 사람들이 많이 찾는 동물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호랑이를 얻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정도죠. 예를 들어 조 엑조틱 기억하시나요? 잊기도 어렵죠. 그는 악명 높은 개인동물원에서 여러 마리 호랑이를 키웠고 자신이 그들과 매우 친밀한 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호랑이들 중 상당수가 그나 직원들을 공격해서 심각한 부상을 입혔습니다. 참 재미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린 호랑이를 집에 데려가기 위해 불법적인 행동까지 감수하려 했던 사건입니다. 공항에서 들키지 않으려고 기절시킨 새끼 호랑이를 여행 가방 안에 숨기려다가 적발된 일이 있었죠. 가끔 보면 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8위. 암티동물 방주. 이번에는 조금 다른 유형의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누군가가 특이하거나 위험한 동물을 한 마리 키운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예 자기 집 마당에 여러 야생동물을 함께 두고 있는 사례입니다. 바로 암티동물 방주라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무려 90마리 이상의 야생동물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죠. 저기 보이는 사람이 바로 프라카시 암티 박사와 그의 아내 만다키니입니다. 이 부부가 바로 이 장소를 만든 사람들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개인 사육장이 아니라 동물보호소로 인정받은 곳이며 1991년에 공식적으로 보호시설로 승인되었습니다. 이들이 돌보는 동물에는 자칼, 표범, 하이에나, 호저, 인도 비단뱀, 악어, 원숭이, 나무늘보곰 등 다양한 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보호소는 특히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방문 장소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야생동물을 한 곳에서 돌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된 걸까 하고요. 이야기의 시작은 프라카시 박사가 지역 부족들이 먹기 위해 동물들을 사냥하고 심지어 새끼들까지 잡는 걸 보고 나서였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새끼 동물을 죽이지 않는 대신 쌀을 주겠다고 말이죠. 부족들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렇게 그는 첫 번째 동물인 새끼 원숭이를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점점 더 많은 동물들을 돌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을 누구에게나 추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할 수 있다면 정말 존경할 만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생존을 위한 사냥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규제된 범위 안에서라면 이해할 수 있는 일이죠. 하지만 새끼 동물을 죽이는 건 개체수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무엇보다 잔인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암티 부부는 이런 보호소를 만든 것이고 지금은 많은 동물들이 그곳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7위. 술록. 혹시 술록이 뭐가 위험해? 라고 생각하셨다면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술록은 본질적으로 사슴과 동물입니다. 즉 뿔이 있고 성격이 예민한 편이죠.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잘못된 위치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꽤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토라는 술록의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아토는 핀란드 북부의 야생지역에서 어린 새끼였을 때 어미에게 버려졌고 한 소년에게 구조되었습니다. 그 후 미스투오넨이라는 사람에게 맡겨졌고
그가 오랫동안 키우게 됩니다. 수년 동안 사람 손에서 자란 이술록은 처음에는 사회성이 부족했지만 점점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나중에는 식탁에서 접시에 담긴 음식을 먹을 정도로 사람 생활에 적응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정말 제대로 키운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다만 한 가지 바랄 수 있는 건 이술록이 시속 약 96km로 달리는 차 앞으로 뛰어들지만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6위, 이구아나. 솔직히 말해서 만약 여러분이 위험한 반려동물 목록을 만든다면 이구아나는 아마 그렇게 높은 순위에 오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구아나가 위험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충분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동물이니까요.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작은 도마뱀 종류이기 때문에 사람을 심각하게 해칠 거라고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분을 놀라게 할 특별한 영상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집 정원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이구아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녀석 행동이 거의 개 같습니다. 특히 주인이 집에 돌아왔을 때 반응이 그렇습니다. 주인이 집에 들어오면서 이리 와, 친구라고 부르면 이구아나가 기쁘게 달려와 주인을 맞이합니다. 정말입니다. 이 도마뱀을 어떻게 훈련했는지 그 방법을 꼭 알고 싶을 정도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방법을 배워서 다른 동물에도 적용하면 돈을 벌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요. 물론 농담이긴 합니다. 아니, 완전히 농담은 아닐지도 모르겠네요. 이건 정말 보기 드문 장면입니다. 보통 이구아나는 먹이를 찾거나 포식자를 피하거나 다른 개체와 싸울 때 정도만 활동적입니다. 그런데 개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보게 되다니 정말 특별한 일이죠. 5위, 반려사자. 이전 영상에서도 반려사자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양떼를 지키도록 특별히 길러진 암사자 이야기였죠. 그런데 이번에는 수컷 사자 이야기입니다. 이 사자는 주인과 너무 편하게 지내서 소파 위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걸 아주 좋아한다고 합니다. 파키스탄 출신 한 남성이 어린 사자 새끼를 사서 집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항상 좋은 생각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합니다. 바바르라는 이름의 이 사자는 입양 당시 이미 몸무게가 상당했고 하루에 생고기 약 7.7kg을 먹어치웠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성체가 되었을 테니 현재 식사량이 얼마나 될지는 상상에 맡겨야겠죠. 이 사자는 고급 방갈로 집안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전용 킹사이즈 침대와 더블 매트리스, 그리고 에어컨까지 갖춘 공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이 사자는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사자를 반려동물로 키운다는 건 큰 위험이 따릅니다. 만약 본능이 깨어나 다시 야생성을 드러낸다면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길들여지지 않은 동물적 본능이 남아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주인은 전혀 걱정하지 않는 듯합니다. 아마 사람들에게 나 사자 키워라고 자랑하는 걸 더 즐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4위, 캥거루. 솔직히 말해서 캥거루는 멀리서 보거나 영화나 TV에서 볼 때 정말 멋져 보이는 동물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캥거루는 아무 망설임 없이 강력한 발차기를 날려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동물을 반려동물로 키우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어린 새끼를 발견해서 직접 키운 사람입니다. 호주의 코미디언 잭슨 오드워티는 시드니 근처 시골 도로에서 몇 주밖에 안 된 아기 캥거루를 발견했습니다. 길가에서 구조한 뒤 데이미언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직접 키우게 됩니다. 이후 둘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데이미언은 해변에서 아버지처럼 따르는 잭슨을 따라 뛰어다니며 놀기도 합니다. 잭슨은 이런 모습들을 영상으로 찍어 공유했는데 둘이 함께 있는 모습은 정말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습니다. 만약 성체 캥거루였다면 이런 이야기는 전혀 다른 결말이 되었을 겁니다. 3위, 부엉이. 솔직히 인정하자면 부엉이를 반려동물로 키운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이상하게 들리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유명한 판타지 이야기에서도 어린 마법사들이 부엉이를 반려동물로 데리고 다니는 설정이 나오니까요. 그와 비슷한 분위기의 실제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어린 소녀와 그녀의 흰올빼미 이야기입니다. 영상 속에서 두 존재는 서로 꼭 껴안고 뽀뽀까지 나누며 아주 친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소녀는 깃털 달린 친구에게 애정을 듬뿍 표현하고 부엉이도 어느 정도는 그 애정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부엉이가 왜 위험한 반려동물이지? 실제로 부엉이를 키우는 사람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핵심은 부엉이라는 동물 자체와 어떻게 길러졌느냐에 있습니다.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야생 상태의 부엉이에 접근하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태어날 때부터 사람이 키운 개체라면 비교적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부엉이는 영역의식이 강한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기 둥지 근처에 누군가 실수로 접근하기만 해도 공격하는 경우가 있으며 실제로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공격해 치명적인 결과가 나온 사례도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의 부엉이가 그녀를 다치게 하지 않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상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2위. 거대 비단뱀. 뱀은 위험한 반려동물 이야기를 할 때 빠지지 않는 존재입니다. 다만 작은 종이나 독이 없는 종이라면 대부분의 경우 가장 큰 위험은 물리는 정도일 뿐입니다. 물론 동물을 화나게 했을 때 이야기지만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가능한 한 가장 큰 뱀을 원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이들까지 이런 거대한 뱀을 좋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이미라는 소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소녀는 자신의 비단뱀들을 무척 사랑합니다. 이름은 써니와 셰어입니다. 이게 단순히 한눈에 반했다는 식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에이미는 오랜 시간 이 뱀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가족이 이 뱀들을 데려온 건 에이미가 4살이었을 때였고 몇 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이 뱀들에게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정말 사랑스러운 장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뱀들은 길이가 4.5m가 넘습니다. 원한다면 충분히 사람을 압박해 질식시킬 수 있는 크기입니다. 다행히니 지금까지는 이 뱀들이 공격적이거나 방어적인 행동을 보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매우 온순하고 얌전한 성격이라고 하네요. 그래도 만약 이 뱀들이 에이미를 꼭 끌어안는다면 그건 포옹일까요? 아니면 위험 신호일까요? 1위. 집에서 키우는 하마 제시카. 마지막은 가장 강렬한 이야기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혹시 하마를 실제로 가까이서 본 적이 없다면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혹은 동물원에서 본 모습만 떠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매체에서는 하마가 늘 즐겁고 배고픈 귀여운 동물처럼 묘사되곤 하죠. 하지만 현실의 하마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마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 중 하나입니다. 사람을 짓밟거나 배를 뒤집거나 별다른 노력 없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힘을 가진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하마를 반려동물로 키운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하마가 있습니다. 이름은 제시카입니다. 제시카는 남아프리카 블라이드강 근처에서 심하게 야위고 쇠약해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이후 구조되어 재활센터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사람 손에 길러졌습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사람에게 보호받으며 자란 덕분에 다른 하마들처럼 인간을 공격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게 된 겁니다. 제시카를 키운 사람들은 그녀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했고 다른 하마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시카는 자신의 종을 대표하는 일종의 홍보대사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남아프리카에서는 관광객이 일정 금액을 내면 제시카를 직접 쓰다듬을 수도 있습니다. 듣기에는 훈훈한 이야기 같죠. 하지만 여기에는 어두운 결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남아프리카에서 또 다른 사람이 하마를 반려동물로 키우다가 어느 날 그 하마에게 몸이 두동강 나는 사고가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시카의 이야기는 특별한 예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적인 사례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뜻이죠. 이상으로 기묘하고 위험한 반려동물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들 중에서 어떤 동물이 가장 무섭게 느껴지셨나요? 또 이 목록에 들어갈 만한 다른 사례를 알고 계시다면 떠오르는 이야기를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